미국의 전투 전초기지 케이팅, 일명 콥 케이팅은 미국 소유였다. 200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의 누리스탄 지방에 위치한 군사 전초기지였습니다. 콥 케이팅은 카마데시 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2009년 10월에 약 300명의 탈레반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전투로 인해 8명의 미군 병사와 150명 이상의 탈레반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카마데시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프 키팅은 처음부터 내부 미군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높은 산들에 의해 무시되었고 공급 트럭에 의해 한때 사용되었던 주변의 어려운 길들은 지속적인 매복 위협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2006년 건설 이후로 이 기지는 불량하고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겨졌다. 코프 키팅은 처음에는 미군이 자금 지원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근처 마을의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탈레반의 마을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군대가 깨닫자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사라졌다. 곧 군대는 2009년 8월에 코프 키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형 헬리콥터와 같은 장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 때문에 철수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국립명예훈장 박물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9년은 코프 키팅 주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들은 탈레반에 의한 수십 차례의 다양한 공격을 받았으며 각각의 공격이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10월 공격 시점에는 대략 53명의 미군 병사와 24명의 아프간군 병사가 전초기지에 남아있었습니다. 10월 3일 새벽 3시경 탈레반은 칸데시 마을 주민들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전 6시경 약 300명의 탈레반 병사들이 로켓 추진식 수류탄 발사기, 대형 기관총, 반동 없는 소총으로 코프 키팅을 공격했다. 탈레반은 전초기지 배치, 무기, 군사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잘 고안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캠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120mm 박격포와 전초기지에 배치된 기관총이 장착된 장갑 험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후 6시 3분에 가까운 전초기지인 관측소 포스트 프리체는 인터넷 릴레이 챗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과 키팅이 매우 치열한 접촉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탈레반이 오피 프리처에도 공격을 시작하여 캅 키팅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캠프 안의 병사들은 몇 분 전에 총성에 깨어났습니다. 장비를 갖춘 후 그들은 탈레반과 전투를 벌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20mm 박격포 구덩이에 있는 일병 케빈 톰슨은 총알로 얼굴을 맞았고 대전차 로켓을 준비하던 중사 조시 커크는 파편에 상처를 입고 저격수의 총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험비 주변 병력은 탈레반의 지속적 포격으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험비에 부착된 회전식 기관총에서 총을 쏘던 한 병사는 RPG탄이 그의 방향으로 발사되어 총이 거치대에서 떨어지고 그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근처의 다른 병사는 총격으로 부상을 입어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탈레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파괴되었으므로 곧 전초기지를 침범할 것입니다. 전투 시작 48분 만에 탈레반은 전초기지 주변 방어선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주입구가 먼저 무너졌다. 민간 아프간 보안 요원들은 순찰 중이었지만 곧 탈레반 병력에 압도되었다. 한편 공격에 대한 여러 보고에 따르면 아프간 국군의 일부는 탈레반에 대항해 싸우지 못하고 대신 현장을 떠나 캠프의 동쪽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탈레반은 전초기지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여 대부분을 땅에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침입의 첫 시간 내에 아프간 국군의 고문이었던 몇몇 라트비아 군인들과 함께한 미군은 불이 붙지 않은 두 건물로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시점에서 약 10명의 부상 없는 병사들, 이 전초기지 탈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국과 라트비아의 방역 계획은 두 가지 조정된 공격을 사용할 것입니다. 존스턴 힐 하사는 이전에
아프간 병사들이 경비하던 캠프의 동쪽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었고 클린턴 라메시 하산은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캠프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여러 대의 헬리콥터 형태로 보조군이 전달되어 주변 산악지대의 탈레반 위치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이웃 전초기지인 오피프리치는 기지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이는 그들의 박격포 구덩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프리치에 지휘해 공격자들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코프 키팅을 돕기 위한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커진 스태프 사령관 라메시아와 그의 부하들은 탄약고에 도착하여 수류탄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쉬라 건물로 이동하여 대규모 적군에게 사격을 시작했다. 팀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강한 방역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후 캠프 외부의 목표물, 즉 입구 역할을 하는 다리 근처에 주목하였고 결국 쉬라 건물을 공격하여 재점령한 후 이 지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습은 탈레반 축출에 효과적이었으나 그들이 복합체 내부에서 일으킨 화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위험이 되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은 모두 불이 붙지 않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근처에서 타고 있는 나무가 건물 붕괴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전문가 타이 카터가 체인소로 나무를 베어뜨려 재앙을 피하고 나무가 비어있는 건물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캠프는 대부분 안전하게 확보되었고 오후 12시 30분쯤에 빠른 대응 부대, Quick Reaction Force 인 빠른 대응 부대의 구성원들이 헬리콥터로 업프리치 도착하고 케이업 키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탈레반 병력들을 처치하면서 이동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으며 이는 당일 이른 시간에 지원 헬리콥터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 부족과 주변 지형의 밀도 때문에 지원군이 콥 키팅에 도달하는 데 늦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미군 사령관인 랜디 조지 대령은 이 공격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격 소식이 서양 언론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콥 키팅의 남서쪽에서 32.2km 미만 떨어진 와낫 마을의 미군 전초기지에 대한 공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7월에 발생한 그 공격 동안 약 200명의 반군이 전초기지를 침범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격을 인용하여 잘 조정되고 훈련받고 지속적인 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미국이 평소에 겪는 매복과 도로변 폭탄과는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9년 10월 3일 캄대치에서 발생한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공격은 와나트 지역 주민들이 미군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과 불과 일주일 전의 공습으로 의료 클리닉 직원들을 살해한 미군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 공격을 도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군 지도자들은 주민들이 탈레반에 훨씬 더 우호적이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리스탄 주지사인 젬 알루딘 바다르는 2009년 10월 공격 당시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습이 없었으며 마지막 공습은 적어도 10개월 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르는 또한 그 지역의 탈레반 위협이 일정 시간 동안 그들에게 머무르고 있었으며 만약 미군이 계획대로 그 지역에서 철수했다면 그의 주를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사, 공무원 등 중요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위협을 받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 누리스탄에서 탈레반이 날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와 외국 군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소스들이 2009년 10월 3일 직전에 곧 있을 공격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이러한 보고들은 대부분 과장되었다고 무시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바다르는 많은 전사들이 파키스탄에서 왔으며 도스트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탈레반 지휘관이 공격을 이끌었다고 미디어에 알렸습니다. 무함마드는 누리스탄의 탈레반 그림자 지휘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바다르는 공격으로 11명의 아프간 경찰관과 몇몇 국군 병사들이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2010년 2월에 미국의 카무데시 전투에 대한 군사보고서는 콥 키팅의 결점을 공개하였고
그 캠프는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없으며 없으며 폐쇄되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그것이 2005년 10월 공격으로 이어지는 5개월 동안 47번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 조치가 느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중 지원이 늦게 도착했고 빠른 대응부대팀이 공격 후 13시간, 이 지난 오후 7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기지가 파괴되고 많은 병사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상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행동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친척들에게는 인용하면 명령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명령 사슬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권장 행정 조치가 있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취해지는 조치와 해당 장교들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미국에서 4명으로 밝혀졌다. 멜빈 포터 대위, 스토니 포티스 대위, 로버트 브라운 중령, 랜디 조지 대령을 포함한 미국 육군 장교 4명이 모두 코프키팅을 감독하고 있었으며 명령 실패로 인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은 군은 조사 결과 코프키팅을 지원하던 중요한 정보, 감시, 정찰 자산들이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격렬한 전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정보평가는 이전에 거짓으로 밝혀진 보고서에 의해 적대적인 적군 집결에 대한 보고서에 둔감해졌고 전초기지의 즉각적인 폐쇄로 인해 필요한 힘의 보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적군에게 매력적인 목표였습니다. 카마데시 전투로 미군 8명 사망, 27명 부상을 입었다. 8명의 아프간 병사들과 2명의 민간 경비원, 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약 150명의 탈레반이 사망했다. 큐업 키에팅의 병력들과 QRAF의 구성원들은 대피하기 전에 3일 동안 전초기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B-1 폭격기가 캠프를 완전히 파괴하는 대량 살상을 일으켰습니다. 10월 5일과 6일에는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국립군 병사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콥 키팅과 OP 프리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탈레반 세력을 찾아내고 해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프간 병사와 탈레반이 추가 사망했다. 캄데시 전투는 2008년 7월에 웨낫 공격 이후 가장 심각한 단일 지상 공격으로 묘사되었습니다.